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요즘에 기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정부 믿었다가 날벼락 맞았다. 정부가 공공공급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이야기했던 거랑 다르다. 생각보다 너무 비싸졌다. 특히 사전청약때 이 정도 분양가로 할 거다 라고 했는데 공사비 급등 뭐 이런 거 핑계를 대가면서 본청약때 가격을 많이 올려버렸죠. 지금 당장 1억을 어디서 구하냐. 정부를 믿었던 신혼부부가 날벼락을 맞았다. 인천 계양의 A3 블록. 자, 인천 계양이면은 정부가 추진했던 3기 신도시의 계양 신도시죠. 여기서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줄여서 신혼특공이죠. 신혼특공은 여러 번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전청약 때 안내했던 추정 분양가 3억 4천 정도였는데 갑자기 3억 7천에서 4억 이 정도까지 많이 오르면 6,500 정도 올랐죠. 그러면은 이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해놨던 신혼부부들이 갑자기 6,500을 어디서 구해요? 둘이 합쳐도 1년 연봉 정도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출을 받더라도 지금은 소득 대비로 DSR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DSR 우회하려고 빨리 애 만들어가지고 신생아 특례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뿐만이 아니라 수정구 금토동 여기 A4 블록 1억 600만원 가량 상승했고, 과천시 주암동 여기도 1억 1300, 그 다음에 성남 낙생 여기도 지금 추정 분양가가 5억 1000인데 19%가 오른다면 약 9700만원이 오르는 거고, 근데 문제는 본청약 시점이 내후년이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공사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것.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밑밥 깔아놓은 거죠. 최근에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도 계속 올려주고, 그 다음에 민간 분양가 올리는 것도 계속 내버려주고, 이게 다 큰 그림이 있었죠. 공공 분양도 분양가 올려가지고 뭐 LH나 이런 것들의 적자폭을 어느 정도 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굳이 신혼부부 특공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지금 분양가 상승폭이 1억 넘는 곳 6,400 이런 것들 있고, 인천 계양 아까 A3블록만 이야기했는데 A2블록 여기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인천 계양은 추정 분양가 대비 신혼 특공은 한 6천만원 정도 올랐지만 특공 아닌 것, 곧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요곳 A2블록은 1억원 가까이 오를 것이고, 수방사부지 최근에 로또 분양이라고 막 이야기했지만 사전청약 대비 여기도 8천만원 올랐다. 다 이런 식으로 분양가 올리고 있어요. 원자 대비보다 분양가를 더 빨리 올린다. 우리 맨날 그거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소주값 같은 경우 막 올릴 때는 올리는데 가격 떨어지면 안 낮춘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욕을 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것도 소주야 안 먹으면 되죠. 한 병 덜 먹으면 되고. 근데 집은 사고나 아니면 임대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을 높여놓으면 임대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는 전당포처럼 물건 맡겨놓고 돈 빌리는 건데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빌리는 돈도 올라가죠. 즉 보증금이 올라간다는 소리고, 월세는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상가 설명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익률을 내고 그 전에 은행에 빌린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월세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다른 거 가지고 월세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매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 월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즉, 주거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매매가부터 잡아야 되는데, 매매가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가를 잡는 부분도 있죠. 근데 분양가는 계속 높여주려고만 하고, 매매가 안 잡으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대출 풀어주던 거 딱 막아버린 거죠. 사실 규제도 아니에요. 그 전에 완화했던 것의 정상화인데, 그러니까 대출도 막혀버리니까 매매시장 작살나죠. 매매시장 작살나면은 전세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개뿔.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나와요? 일단은 그래도 자재비가 한 2, 3년 정도 올랐죠. 그 부분 때문에 분양가를 올렸는데, 분양가를 올리니까 팔리지가 않는다. 팔리지 않으면 아예 짓지도 못하든가, 사업성이 떨어져서. 아니면 지어놓고서도 문제가 되죠. 아예 짓지도 못하는 것은 브릿지론이 문제가 되는 거고, 지어놓고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을 낮춰야죠. 건설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격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이제 와서야 인건비, 자재값 손본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건설업계 인건비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도 보도 못했다. 요즘에 뭐 건설업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요. 개뿔.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만큼 건설 안 하죠. 그러면은 그 인력들이 남아 돌죠. 건설이 막 늘어날 때는 구해야 되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는 많은데 업종에 일하는 그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 건설업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예전보다 짓는 곳이 적으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이, 오히려 일하려는 사람들이 경쟁이 붙죠. 가격이 높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런 것들 잡겠다라는 거죠. 인건비에서. 아니, 유연탄 가격이 떨어지는데 시멘트 가격은 올려가지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야, 시멘트 가격 고마 올려.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업계가 지금 원가 공개 안 하고 가격만 쭉쭉 올리는 양아치 같은 짓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면에 자재비 중에선 시멘트 업계가 그 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멘트 업계 잡으려고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시멘트 업계 잡아가지고 시멘트 가격 떨어뜨리면은 분양가 내릴 거냐? 아니요? 30% 올리는 거 2%만 올리겠다. 연 2%만 올리겠다. 즉, 가격 떨어뜨리고 분양가는 올려서 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여서 PF 위기를 막아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죠. 그래서 요 명분을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 건설 중간재 지수, 그리고 건설 공사비 지수를 보면요, 최근 뭐 30% 넘게 올랐는데 요거 21년에 다 올랐죠. 22년에도 꽤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자재비 때문에 분양가 폭등해야 된다고 23년, 24년 이야기 나왔는데, 24년은 사실 아직 집계가 안 끝났고 23년 얼마나 올랐어요? 0.3%. 건설 공사비 지수 3.4%. 근데 막 서울 같은데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분양가 많이 올렸죠. 다 파봐야 되는 거다, 사실.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때는 뭐 다 같이 올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22년까지는, 근데 23년, 24년에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분양가 폭등시킨 건설 업계에 요 행태도 파봐야 되고, 또 반대로 핵심 자재인 유연탄 가격 떨어지는데 계속 올리고 있는 시멘트 업계도 파봐라.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냐. 다 파봐가지고 다 감사 들어가서 적정 가격만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분양가 뚝 떨어질 거예요. 지금 날벼락 맞는 사람들 있죠? 신혼부부 특공에서. 저런 거 다 파봐요. 사전청약 때 가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막상 이 기사 제목을 보면 어때요? 역대 최대 건설자재 가격, 역대 최고 수준이고 영향이 매우 크고 조사와 연구는 미진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오르는 거다. 더 오를 거다. 왜 최근에 많이 안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일단은 자재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재비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계속 호황일 줄 알고 비싼 돈 주고 브릿지론 받고 비싼 돈 주고 부동산 PF를 받아가지고 자기 돈 3% 넣고서 남의 돈으로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려고 그랬는데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온 것 플러스로 금리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PF 부담이 커지니까 그 PF 부담을 수분양자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많이 올리고 그러면서 중간에 공사 중단이 되고 망하는 거다. 자재비 탓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 없는 것들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그것을 수분양자들한테 떠넘기려다가 무너지고 있다. 요것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자재비 핑계 대고 있는 거다. 근데 자재비 핑계 대가지고 분양가를 올렸죠. PF 떠넘기려고. PF 이자나 이런 것들 떠넘기려고. 그래서 분양가를 올리고 그러면서 원자재 비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건설사의 수익성이 늘어나죠. 수익성이 늘어나면 PF 위기에 대비하기 더 좋아지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또 터지게 생겼어요. 현대건설 보증, 강남 르메르시안, 브릿지론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왜? 사업 추진을 못하니까 돌려막기 해가지고 계속 연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1년 7,700억이었던 것이 1년 뒤에 8,800억으로 2년 동안 1,100억 늘려가지고 연장했는데 연장해도 못하니까 또 700억 늘려가지고 또 연장하는 거예요. 근데 3연장 될까요? 그럼 내년 6월에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요. 저것도 지금 최후의 연장으로 한 번 더 버티는 거죠. 브릿지론도 저러고 PF도 저러고 저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7,700억에서 9,500억으로 순식간에 1,800억 늘었어요. 요거 다 수분양자들한테 떠넘기는 거다. 자재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만큼 또 더 해가지고 PF로 받아가지고 또 메꾸고 그 다음에 또 PF 이자 내면서 또 추진해가지고 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고 그때까지 붙는 이자가 얼마냐. 지금 그거 대비하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지금 자재비를 잡으려고 하냐. 그리고 자재비를 잡으면서 분양가는 계속 올려주려고 하고 있고 이걸 토대로 지금 적자가 심한 LH마저도 사전청약이랑 발 바꿔가지고 본청약에서 장사질을 하고 있죠. 터지게 생겼으니까 이러는 거다. 그럼 터지고 나면은 땅이든 뭐든 남아돌 텐데 그때 사면 되지 굳이 지금 무리하게 살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청약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공만 해라. 왜냐면은 민간하면은 청약 날아가니까. 그래서 공공해놓고서 본청약 때 마음에 안 들면은 날려버려라. 사전청약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다. 본청약 때 어차피 안 하는 게 맞았다. 이 말씀 괜히 드렸던 게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